다만 이제 그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그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른바 범여권 통합 내지는 단일화 얘기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뭐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나설 테니 그다음 단일화가 될 것 같냐? 네. 시도가 있겠냐? 그럼 한다. 단일화를 한다고요? 예, 단일화 저는 할 것 같은데. 김용남 김용남? 조국이요? 네, 네. 두 분 다 소리 안 하신다는데 지금? 지금은 안 하면서 경쟁하는 거죠. 네. 지금 한다 그러고 경쟁하면 네. 사실은 누가 유리한데요? 그럼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경쟁이 지금 되게 치열한 거 아닌가요? 치열한데 1, 2등이 이제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1위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1위 김용남, 2위 조국 정도로 현재는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단일 후보로 누가 적임자이냐 하면은 조국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저는 국힘이 내심 가장 노리는 것이 이제 경기 평택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지난 총선 이전에는 내리 국힘이 삼선한 보수성이 있는 도농복합 지역인데다가 민주당 김용남, 조국당 조국, 진보당 김지현, 진보부가 셋으로 나눠져 있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사퇴를 해버리면 그 사태로 민주진영의 잠재적 대선 후보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차기를 노리는데 황교안 대표, 황교안 후보의 요구를 뭐든지 받아주고 사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사전선거 직전이다. 그러면 민주당 아니 민주진영 전체 후보 단일화 시간도 부족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한 대비나 검토를 해보셨어요? 수많은 경우에서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고 거기에 만반의 대비는 또 하는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장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용남 후보한테 단일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 단일화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때는 당이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청래 대표가 나에게, 김용남 후보가 4월 29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7일인가요? 그때 정청래 대표와 매우 가까운 김현 의원이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가지고 단일화를 할 것이고 한다면 지금 조국이 앞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에 가서는 또 나는 민주당 사람이다, 민주당 사람이라서 김용남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일화를 할 것이고 지금 앞서가는 사람이 조국 아니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방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 5월 19일 양일간 김어준은 황교안이 갑자기 유이동하고 단일화해서 유이동이 후보가 되면 보수는 단일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대비를 하지 않아서 골탕을 먹게 되는 것이다.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어준이. 정청래 불러다 놓고 대책을 세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청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하듯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제 흐름이 읽혀지십니까? 흐름이 읽혀지시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5월 초순부터 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용남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조국으로의 단일화를 이들이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뜻대로 안 되면은 다행이지만 우리가 모르고 넋놓고 있다가 난데없이 당대표가 나서서 단일화를 해야겠습니다. 오, 조국 후보, 당신한테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 경계했어요. 계속 염려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김어준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유시민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조국으로의 단일화, 이것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에게 제가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평택을 재선거 조국에게 헌납하시겠습니까? 그 지역구를.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민주당 후보가 따로 있고 조국 후보가 따로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단일화를 기정사실처럼 말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김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단일화할 것 같다. 조국 후보가 적임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흘렸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어제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자기 당 후보를 두고도 이렇게 남의 집 눈치를 보는 당이 됐습니까? 원내 일당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당 아닙니까?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평택을 해서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은 김용남 후보입니다. 당이 전략 공천했고 당 깃발을 들고 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은 거의 파미어 수준의 네거티브를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으로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더 웃긴 건 민주당 의원들이 뒤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괜찮다라면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김어준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는 이상한 권력 구조가 생겨 있습니다. 공식 당대표는 정청래인데 비공식 정치적 영향력은 김어준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천을 잘했는지, 누가 개혁 진영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수박인지 사실상 특정 유튜브 생태계가 판정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 눈치를 봅니다. 정청래 대표님, 당대표라면 당 후보를 지켜야 합니다. 적어도 자기 당 후보가 공격받고 있을 때에는 방패가 돼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민심이 원하면 단일화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조국혁신당과 김어준이 만들어내는 여론을 거스를 용기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민주당의 장기적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평택에서 45%입니다. 조국혁신당은 5%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스스로 후보를 접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입니까? 의석 때문입니까? 명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특정 스피커에게 욕먹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정치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정치는 팬덤 하청업이 아닙니다. 정당은 유튜브 채널의 외곽 조직이 아닙니다. 당대표는 진행자의 시그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당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관철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평택을 유권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일화 기술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정치에 책임지느냐입니다. 유이동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왜 없는지 국민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유이동이 김용남 이긴 적이 있습니까? 조국이 김용남 후보 이기는 여론조사 지금까지 총 10번 했는데 2개예요, 2개. 나머지 8개는 다 김용남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간 상황에서 간을 보듯 단일화 가능성을 흘리면서 양쪽 지지층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태도는 가장 비겁한 정치입니다. 정청래 대표님, 당대표는 진행자 마이크 뒤에 숨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누군가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김용남은 혼자 두드려 맞고 있는데 당대표는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김어준한테 나가서 조국이 후보가 돼야 되고 당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어준에게 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민주당 당대표라면은 다음에 못 돼요. 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죽습니다.
부활의 모멘텀은 없어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다행인 것은 김용남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또한 후보가 그만두지 않으면 이미 후보 등록이 끝났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마당에서는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워낙 이 흉측한 사람들이라서 말이죠. 예. 김용남 후보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가 힘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김어준의 시대는 빨리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잘 모르면서, 아니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죠, 인간들아. 지금 김어준을 막 찬양하고 숭배하는 인간들아. 하여튼 조국을 위해서 단일화를 하려 한다? 그 순간 정치는 끝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님, 정말 현명하게 상황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네, 영상 보셨죠? 저렇게 깐깐하게 제대로 만든 늘온 야채수를 놔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믹스 커피부터 뜯고 계신 분들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영양제는 찬장에 화석이 됐고 헬스장은 동네 비싼 목욕탕으로 쓰고 계시죠. 자, 이제 억지로 숙제하듯 건강 챙기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아침 습관 하나 만듭시다. 내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켜실 때 속쓰린 커피 대신에 늘어온 야채수 한 포 딱 뜯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의 룰입니다. 장담하건대 딱 한 달 뒤면 몸 가벼운 게 다르다. 할인 더 안 하는가? 무조건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가볍게 한 박스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800원이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합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늘어온 야채수 검색하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 브리핑은 늘어온 한 포 뜯으면서 함께 하시죠.